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도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심야방송 또 중요한 뉴스들을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가 반짝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격하고 나섰는데요.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유동규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유동규하고 이재명이 만나면요, 무조건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규는 전부 다가 실토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이는 계속 거짓말로 부인을 해야 되니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앞에서 부인하면 정말 여러분들 그 한두 번이죠. 매번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아주 한마디로요, 흔한 얘기로 그냥 면박을 확실하게 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요, 이 김동연이가 나서서 이 재판장이 또 중지하고 있어요. 야, 이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3개의 재판, 그러니까 뭐 1800여를 걸렸다. 이 점에서는 3개의 재판이지만요, 요렇게 이제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맨날 만나기만 싸우는 재판도 3개의 재판이 아니냐.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종, 지금 이제 기아 이 구단에 감독하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야구죠.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하고 장정석 단장. 이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좀 이것도 이제 또 이 많은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누구냐? 유창훈 좌파 판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판사 이제 판결이 있기 전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니까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이 김효훈 대변인, 지금 이제 세미대잖아요. 이 세미대 대변인이 딱 논평을 해놨는데 제대로 이 김효훈 대변인 논평 잘한 것 같아요. 제대로 이재명인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인은요, 장래 법정 내에서도 망신, 법정 밖에서도 망신. 아니, 이러고서도 말이죠, 아무리 대표가 좋다고 하고 방탄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인간입니까? 이재명이가? 참 기가 막힌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오산에 있는 안민석이 자객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이 언론 발표는 뭐 확정이 안 됐다고 나오지만 바로 이래서 유승민이가 이런 이제 실익을 하나 딱 챙겨가지고 이준석한테는 안 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지금 한강벨트에 지금 의원들 쏠림 현상이 심각한데 요 부분에 관해서 내가 정말 전략 공천 돼버릴 수 있어? 이런 딱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20분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한동훈 위원장 여간에서 화를 안 나는데 화가 잔뜩 난 것 같아요. 예.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이제 이 아바타다. 근데 이번에 이제 갈등설이 이제 부러지니까 이거 아바타 아닌 것 같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아바타가 아닌 걸로 가면 이게 민주당한테 불리하잖아요. 아바타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아바타 프레임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윤한 간의 갈등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여곡절이 있지만 당의 지지도 올려주고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도 올려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배가 아프고 속상한 것이죠. 프레임이 깨져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바타라는 말은 쓰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모순적인 게 뭐냐? 아바타라고 하면서 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아바타는 당연히 당부 개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부 개입한 것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또 고발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동훈 장이 열받아갖고 야, 구질구질하게 놀지 마. 딱 직격탄을 가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저도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협력하고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인생이야. 뭐 인생 철학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민생이라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민생.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고민하는 게 민생이고, 그럼 민생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다 보면 의견이 갈릴 수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왜 갈등이라고까지 자꾸 비화시켜서 워딩을 갈등 워딩으로 프레임을 짜느냐. 요거를 딱 선을 긋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기자들이 지금 당정 갈등이 이제 수습 단계에 들렀다는 또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또 물었어요. 왜냐면 어제 이제 사실상 이제 그제가 되겠죠. 날짜상으로 본다면. 2시간에 5천하고 37분 가량의 차담을 했잖아요. 예. 자, 요거를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그게 그 5천에서, 그게 어떻게 이게 갈등이냐. 국민의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협력하는 방안. 이런 거를 서로가 논의하는 건데, 그게 바로 민생 아니냐. 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민생에만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이거를 강조한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걱정이 왜 전달되지 않았느냐. 이런 또 이 기자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아니 내가는 더 이상 여러 차례 말했잖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무 개입 의혹.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민주당 저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바타면 당무 개입이 아니지.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부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는 결국 동료 시민과 이 나라 발전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바타 소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공천은 당에서 한다는 입장에는 그런 변함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입장이냐. 당연한 원칙이고 팩트다. 예,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주관에 따라서 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기본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당에서 하는 거 그거 전혀 바꿀 수 없는 기본 원칙이야.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에 강한 대통령, 원칙에 강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회동 내용이 김건희 명품 수수 가방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걱정해서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오래 했느냐? 이게 참 수준 이하의 논평이에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다.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박 3일도 짧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인 제가 아주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논의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거야. 이렇게 딱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예. 자, 그리고요. 아주 뭐 따끔하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윤희숙을 갖다가 성동갑 여기로 이제 예비 후보로 거론한 거. 이거에 관해서 이제 당내 반발이 이렇게 이제 현장에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있는데 말이 되느냐. 여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공직비서관 했던 권오영 행정관이 지금 이미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한다거나 밀어준다는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몇 군데서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야. 따라서 윤희숙 전 의원도 내가 잘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대정신 때문에 국민들에게 미리 설명하는 것이지 그게 전략 공천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반발 좀 하지 말아라. 요것도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저런 발언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자, 뭐 그건 그거고. 뭐 일하다 보면 화도 나고 화 낼 때에는 화를 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특히 좌파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해석을 하고 지금 논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 그리고 이제 장정석 전 단장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이 핵심은 뭐냐? 좀 스토리가 복잡한데 그냥 뭐 심야방송이니까요. 간단하게 하면 후원업체로 돈을 뭐 6천만 원 받았네, 1억을 받았네. 이런 설과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액수는 뭐 둘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장 단장의 경우에는요. A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고 그 감독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 1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지금 영장에 담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영장을 딱 기각했어요. 누가 해요? 유창원이가 영장 기각할 때 쓰잖아요. 첫째는 방어권 행사.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수사가 잘 돼도 영장을 기각하고 또 못 되면 다툼 여지가 있으니까 또 기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유창원식 영장 기각의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 전략이. 하나는 방어권 행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수사가 잘 돼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그리고 도망갈 가능성도 없어. 전에 단장하고 전에 감독까지 했는데 무슨 도망가겠어.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망의 우려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피의자들의 방어권은 보장해야 되겠고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어요. 야, 이거 참
이게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죠. 예. 이거 유창훈이가 일을 저지른다니까요. 그래서 유창훈 판사가 오늘 이제 기각의 사유를 쭉 설명한 걸 제가 그대로 워딩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금품 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 그리고 이제 후원 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그 다음에 시기, 1년의 이런 후원 과정과 그 다음에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쭉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예.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그리고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무리를 야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신문 태도, 그리고 피의자의 경력, 이런 거를 볼 때 증거인멸 내지는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발단이 어디서 됐느냐? 포수, 그러니까 이 박동원 포수, 그러니까 이제 기아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이 포수요. 그 포수가 이름이 이제 누구냐면 박동원인데요. 박동원 선수의 자유계약 협상 당시에 이 장단장하고 장단장이요 뒷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전 단장이 높은 계약금을 안겨줄 테니 계약금을 높이 주니까 금액 일부를 나한테 좀 줘.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이 박동원 선수 포수가 딱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선수는 이제 LG로 이적을 했어요. LG로 이적하고 나서 이 기아 타이거스 구단한테, 그리고 이제 한국 프로야구 선수권 이 선수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자체 조사를 거쳐서 작년 3월에 이 해임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KBO는 작년 4월에 이 장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장이 청구가 되니까요. 이 새로운 미래는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잖아요. 새미래에 이제 김묘훈 대변이 있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논평을 했어요. 논평을 기가 막히게 잘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김종국 기아 감독에게 금품수수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구단은 바로 스프링 캠프 기간인 이런 기간이라고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1년여나 남겨줬는데 감독을 전격 해임하더라. 그러면서 광주 팬은 물론이고 스포츠계가 모두 충격에 빠졌지만 기아구단은 구속도 아닌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그냥 해임이라는 카드를 들이밀었다. 그래서 기아구단은 이 스프링 캠프와 상관없이 스포츠 정신이 금품으로 물들 수 있다는 이런 물들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이렇게 신속하고 솔직한 사과도 또 이어지더라. 아주 이거는 당연한 조치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치권과 민주당 이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타 감독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정치를 유지한다.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정치 권력을 유지해. 이거 얼마나 참 이재명이 망신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자, 요렇게까지 얻어맞고서도 참 당당하게 이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재명의 이 뻔뻔스러움, 어디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번 총선에서요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유동규가 대장동 대판만 열리면 이재명이 요거 제대로 한 번씩 또 붙어요. 바로 이제 어제도 이 재판정에서 붙어갖고 고성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고 충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또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이제 남욱한테 돈 3억을 요구한 거,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내가 다 정진상이하고도 다 공유했어. 정진상이하고도 다 얘기했단 말이야. 정진상이 얘기했으니까 이재명이 너도 알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바로 열이 나가지고 유동규를 직접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의할 때 나중에 이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거 말 기억나 안 나? 이러니까 이 유동규가 있다가 당신은 피하는 방법, 사법기관의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잖아? 이렇게 딱 맞받아 치는 거예요. 참 잘해요. 유동규 본부장이 머리가 좋다고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거, 내가 남욱한테 돈 받는 거, 이거 정진상이한테도 다 알려준 거야. 김종서이가 알고 있어. 공유하고 있어. 요러니까 이제
정진상이가 알면 이재명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죄 있어 이렇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이 받으니까 아니 성남시 간부회의 때 제가 뇌물을 받거나 업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업자들은 그걸 대비해서 현금 띠지 등을 남겨준다고 했는데 너 들은 적 있어 없어? 딱 그러니까 여러 번 들었다. 딱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런데 증인 유동규 당신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도 정진상 피고인한테 우리 3억 요구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야? 이렇게 쏘아붙여요. 그러니까 유동부장이 시장님 그러면 제가 내준 호텔을 왜 가셨어요? 딱 맞받아쳐요. 고성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 돌리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험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부장이 아니 부산 호텔 갈 때 제가 돈 내준 거 몰라요? 영수증 제가 갖고 있어요.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제 살벌해지니까 3억 원을 요구할 때 정진상에게 말한 적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 유동규하고 유동규한테 또다시 얘기를 하면서 두 사이를 이제 중재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3억 원 정도 불러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딱 또 한 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또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내가 회의에서 어떤 부정을 하고 숨기는 건 개인이고 찾아내는 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못 숨기니까 어항 속 금붕어라고 말했잖아. 대장동 같이 큰 사업을 반드시 수사받으니 큰 사업은 절대 절차에 어긋나거나 또는 문제 소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기억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장이 이재명 시장은 수법을 잘 아는 만큼 피해가는 법도 잘 아시는 듯하다. 아주 제대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정진상 피고인을 내세우고 본인은 뒤에서 숨으니까 자기에겐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가 오지 않을 거라고 너는 확실했잖아. 이렇게 언성을 높여요. 이재명 당신은. 자, 이래서 오늘 또 난장판이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도요, 돈 3억 원, 이 남욱한테 빌리는 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동규가 철거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은 쏘아붙였고, 유동규 본부장은 무슨 소리야? 정진상하고 또 남욱한테 돈 주려고 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냐? 정진상하고 김용, 이 준 돈들이 다, 대선 캠프,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 다 요런 데 들어간 선거 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이는 절대로 요거를 딱 차단을 시켜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는 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또 하나요. 자기 선거 캠프 이재명이 도와준 거 이와 관련해서 또 싸웠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요. 선거운동을 내가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도와줬냐? 내가 별동부대 역할을 한다고까지 얘기했잖아. 이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인이 있다가 유동규한테 뭐라고 하느냐. 2018년도 이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이 캠프 그 다음에 2021년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2022년도 대선 캠프 참여한 사실이 없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뭐라고 그러냐. 아니 캠프에 들어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했을 수 있느냐. 이재명을 돕지 않고 나무 일처럼 생각했으면은 사장직에 내가 갈 수 있었겠냐? 갈 수 없었다. 그러면서요. 정진상이를 나를 별동부대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그거는 공식적인 그런 캠프가 아니잖아. 이렇게 또 해요. 그러니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거 활동을 했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네 맞다. 이렇게 해서 별동부대니까 공식적인 아니지만 선거를 도와준 것은 맞잖아. 다시 한번 유동규가 맞받아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재판이 아주 재미있게 진행이 됐어요. 자, 이제는 좀 짤막짤막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승민이가 안 갔잖아요. 안 간 거, 안 가게 된 거가 결국은요, 이 안민석 이 맞상대로 자객으로 지금 이 유승민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원 아니면 수원에서의 역할을 지금 맡기려고 한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경기지사선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남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통, 이 유승민 의원을 갖다가 민주당의 이 안민석 같은 운동권하고 각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임종석의 운동권 임종석에다가 윤희석을 붙이는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민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념에 빠져가지고 운동권 활동을 한 이 친북론자들 앞에 민생을 갖다 딱 붙여서 맞상대하게 시키는 거.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그냥 잔류한 것으로 보여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선수면에서도 지금 이제 유승민이가 한 4선 정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5선을 지금 하고 안민석이는 6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선 하면은 이제 뭐 국회의장도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안민석이는 그래서 계속 친명 노래만 부르고 다닌 것이죠. 지금까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원 또는 오산 그러면서 유승민한테는 경구, 경기, 남부 지역 총선 역할을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기는 유승민, 그리고 이제, 경기는 유승민하고 남부, 그리고 이제 개항은 원희룡,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에 요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정영환 위원장이 카드를 뺐습니다. 자, 한강벨트 하면은 마용성에다가 광진 통장, 여기 이제 영등포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지금 마주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략 공천도 불사하겠다. 이제 칼을 또 뺀 겁니다. 지금 이제 정영환 위원장이. 왜 그러냐면 이 한쪽으로만 이제 쏠리다 보니까 이거는 인적 자원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그 한강벨트에서 몰릴 게 아니라 관악, 금천, 강북, 노원 요런 데도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한 지역에만 몰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영, 그렇죠. 성동, 을의 경우에는 이영도 몰리죠. 이혜원이 몰리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 사람이 몰려요. 하태경이도 몰리지. 자, 이래서 이거는 인적당 낭비다. 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성동, 을이 새롭게 이제 지역과 밝혀버리면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 가지고 그 이제 우리 우파가 당선될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배지들이 전현직 배지들이 이렇게 대거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영환 위원장이 야 까불지 마 내가 그냥 전략 공천 해버릴 거야 요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